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정재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소음성 난청, 내 귀는 지금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이제 그 산재 이슈 때문에 조금 음, 그 소음성 난청 때문에 산업재해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검사가 좀 많이 밀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병원에서 좀 검사를 할 수 있게 모집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이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침 어제 오늘이 저희 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청각학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세계 청각학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각학회에서도 그 소음성 난청을 가지고 다양한 토론들을 했었는데요. 어 그 학회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이걸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소음성 난청 한 해 1,000명 급증. 전문 검사 필요성 대두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떠 있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력 검사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인증을 하겠다고 해서 5 월에 초에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검사 증가로 인한 검사 병목 현상을 좀 해소를 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그 어 저희 우리나라가 한창 막 개발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이제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가지고 퇴직을 하고 나서 어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음성 난청에 대한 보상 저희 을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이제 어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벗어나서 또 너무 많아지니까 어 이제 다른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약간 좀 이건 법적인 논란이 좀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산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게 정말 소음이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노화성 난청이 생긴 거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아닌 논란들이 있는 문제라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음 일반 저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이 무엇인가? 그리고 얘는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들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난청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난청 환자가 4년 새 40%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 봤더니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콘서트 관람, 비디오 게임 등을 하면서 소음 노출이 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못 듣는 학생들이 생긴다, 문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골전도 이어폰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수영할 때도 쓰시는 것 같고, 달리기 하실 때도 요즘에 러닝 많이들 하시니까 달리기 하실 때도 오히려 외부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을 쓰시는데, 이건 좀 더 그러면 '안전한 이어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어 귀를 막지 않는 거지만 큰 소리를 오히려 그 달팽이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 쓸 때 너무 볼륨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20대 청력 손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네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소리가 뭔지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바로 공기가 진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TV의 볼륨을 높이듯이 어 그 소리의 크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리는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음이 있고 높은 음이 있는데, 낮은 음은 그 진동이 좀 덜 천천히 진동하는 거고, 높은 음은 진동이 빨리 진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로 표현을 하고요.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리의 주파수는 헤르츠라고 1 초에 진동하는 횟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헤르츠라고 하면 1 초에 3 번을 진동을 하는 거고, 1 헤르츠라고 하면 1 초에 1 번을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하는 이제 시간이 다른 거고요. 소리의 크기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볼륨이 크다 그런 거는 얘가 진동을 크게 진동을 하는 것이고, 볼륨이 작다 그런 거는 이제 진동을 적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크기와 주파수로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귀에서 주위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어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통하고요. 고막이 북처럼 울립니다. 소리의 진동이 울리게 되고, 그러면 그 울림이 듣는 뼈라고 하죠. 이소골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된 다음에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달팽이관 안에서 그 소리가 흔들리는 그 진동이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돼서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중추청각 경로를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기계적인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그 유모세포라고 털이 나 있는 세포가 있어요. 털이 나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움직이면서 그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팽이관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달팽이관 안에는 물이 차 있거든요. 물이 차 있는데, 물을 그 이소골이 치게 되면 물의 흐름이 생기죠. 물이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하는 부분에 있는 달팽이관이 그 유모세포 유모세포가 움직여 가지고, 그 유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자극받은 유모세포가 이제 전기적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달팽이관은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리가 그 듣는 뼈 이소골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달팽이관에 기저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구부러져 있는 달팽이관을 이렇게 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막이 그 소리의 주파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얼마나 빨리 진동을 하느냐죠. 그 주파수에 따라서 특정 부위에서 이제 그 가장 얘가 주파수에 따라서 그 주파수에 맞는 부위에서 진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 쪽은 높은 주파수 쪽이고, 그 달팽이관의 끝 부분은 낮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막들이 흔들리면서 그 유모세포가 이제 움직여 가지고 소리를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소음성 난청은 여기에 큰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그 기저막이 원래는 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움직이는 거죠. 어 조금만 움직일 수 있는 기저막이 너무 세게 움직여 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유모세포들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을 받으면 난청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난청이 발생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라는 거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말소리 이해가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징은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또렷하지 않고, 시끄러운 데서 대화가 어렵고, TV나 전화의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난청의 종류는 전음성 난청, 뭐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고막에 구멍이 나 가지고 고막이 잘 안 그 소리를 잘 받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면 소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잘 안 가게 되어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출성 중이염, 아이들이 이제 급성 중이염이 생기고 나서 귀 안에 물이 차는 경우인데요. 고막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진동이 물 때문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약해진 진동 때문에 작은 소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또 잘 못 듣게 되고, 또 뭐 이경화증이라고 해서 그 듣는 뼈가 굳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듣는 뼈가 굳으니까 당연히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난청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난청이다. 그래서 소리 전달이 안 되는 난청이라고 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성 난청처럼 그 달팽이관에 어 있는 그 유모세포, 털이 달린 세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노화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소리 때문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독한 약, 뭐 항생제나 뭐 항암제 같은 약을 사용하고도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청이 있거나 의심될 때 이제 병원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음이 되는 통 안에 들어가서 뭐 스피커도 있고 뭐 헤드폰도 있는 곳에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청력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에 주파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의 주파수의 소리를 여러 가지 강도로 주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주파수별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크기를 어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청력은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우리 40 대에서는 9 데시벨 정도가 보통 정상 청력이었고요. 50 대에서는 13 데시벨, 60 대에서는 20 데시벨, 70 대에서는 평균 한 32 데시벨 정도로 청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한 20 데시벨 정도까지를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약한 난청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 데시벨이 좀 넘어가면 좀 더 심한 난청, 그리고 뭐 90 데시벨이 넘어가면 심도 난청, 거의 못 듣는 난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85 데시벨 이상의 연속되는 소리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막이 움직이면서 그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느끼는데 얘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소리를 듣는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이라는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콘서트장이나 시끄러운데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밖에 나오면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아 가지고 그 청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러고 그런 것을 이제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역치 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에 의해 가지고 귀가 손상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와 버리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소음성 난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폭발음 같이 큰 소리에 한번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어 돌이킬 수 없는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장에서 시끄러운 데서 이제 귀마개나 이런 보호 장구를 하지 않고 일하시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서서히 생기죠. 한 10 년, 20년 이상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누적된 이제 난청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폭발음이나 총성같이 음향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럴 때는 너무 크게 이제 기저막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 구조가 그냥 다 한꺼번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회복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 소음성 난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각신경성 난청이고요.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소음이 어 양쪽 귀가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양쪽이 난청이 생기고, 그리고 고주파수의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3,000, 4,000, 6,000 킬로헤르츠에서 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또 특징적인 것이 소음 노출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행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낮은 주파수 청력, 달팽이관에서 꼭대기 쪽에 낮은 주파수 청력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고요. 물론 초기에는 보존이 되는데 계속 소음에 노출이 되다 보면 낮은 주파수도 결국엔 떨어지게 되죠. 노출이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언어 영역, 그 대화 영역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말소리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초기의 소음성 난청인데요. 어 5,000 헤르츠, 1,000 킬로헤르츠, 1,000 헤르츠, 2,000 헤르츠, 4,000 헤르츠에서 그 청력 역치, 내가 들을 수 있는 크기를 봤을 때 4,000 에서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뭐 그 위 주파수에서는 좀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4,000 에서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라고, 난청의 특징, 이제 청력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노출 강도 그리고 기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음 노출 강도와 기간에 따른 청력 역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을 때 이제 한 20년 30년 이상 큰 소리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뭐 평균 청력 역치가 한 20 데시벨, 30 데시벨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 신호를 알아보면 이게 고주파수의 난청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명, 귀울림이 생길 수 있고, 난청이니까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좀 못 알아듣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어 약간 주위 사람들이 뭐 사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TV 볼륨을 높이게 되고요. 전화 통화가 좀 어렵게 된다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조용한 데서 둘이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고 좀 시끄러운데 카페 같은 곳에서는 대화가 어려운 이런 특징이 어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난청의 특징에 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이명이 또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귀에서 아니면 머리에서 삐나 뭐 윙윙거리는 소리, 매미 소리, 뭐 기계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건데, 조용한 데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고 좀 시끄러운 데 있으면 좀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이 소리 때문에 주무시는 것도 좀 힘들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사실 귀의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 귀에서 뇌로 그 듣는 뇌로 신호를 잘 주지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엉뚱한 소리를 막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이명이기 때문에 음 소음성 난청에서도 이명이 어 이제
잘 동반이 되고 이명이 생기면 청력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은 뭐가 다를까? 소음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력 검사에서 4000Hz 부분이 뚝 떨어지는 양상이고, 노화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주파수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청력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둘 다 기본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될까요?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청력 검사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력 역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데시벨, 소리 크기로 표현이 되는데, 주위 환경의 소리도 데시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삭이는 소리는 한 20데시벨 정도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우리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나는데 평상시에는 못 느끼는데, 그게 한 40데시벨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한 60데시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시 교통 소리가 한 70데시벨 정도 되고, 전철을 타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한 80에서 90데시벨 정도.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가 기가 90데시벨. 이제부터 이제 큰 소리, 엄청 큰 소리가 되죠. 헬리콥터는 100데시벨. 콘서트장 같은 경우는 110데시벨. 그리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120데시벨. 제트 엔진은 130데시벨. 폭탄이나 폭죽 140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저희가 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는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유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장을 관리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산업 보건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마개나 이런 보호 장구를 하게 되면 일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게 되니까, 사실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일일 근무 시간에 따른 일일 소음의 허용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강도 90데시벨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소음 강도 95데시벨 경우에는 4시간으로 줄어들고, 100데시벨의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된다 그러면 2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더 일을 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는 15분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음인 경우에는 14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측정을 해볼까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과연 내 주위에 소음이 얼마나 많을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운드 레벨 미터라는 걸 쳐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이제 NIOSH라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배포한 그 사운드 레벨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그냥 실행을 시키면,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스피커에 들어가는 소음의 크기가 데시벨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환경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소음성 난청의 예방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의 숨은 위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시끄러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어폰으로 그냥 음악을 듣는데 최대 볼륨을 하면 이게 110데시벨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이나 실내 사이클 시끄러운 데서도 한 90에서 100데시벨 정도. 노래방도 당연히 시끄러운 환경이고요. 클럽이나 콘서트장,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으로 그 음악을 듣거나 그럴 때는 60-60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볼륨 60% 이하로 듣게 하고 하루에 60분 이하로 이어폰 사용을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 보통은 출퇴근길이나 뭐 이럴 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전철이나 버스,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저희가 계속 볼륨을 올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어 지속적으로 소음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반드시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유모세포, 그 털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실험적으로는 많은 그 의사 과학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소음 노출을 줄이는 거고요. 이미 손상되어서 난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청각 재활을 통해서 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난청을 재활하는 방법은 뭐 소음성 난청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청기가 첫 번째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청기는 음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를 증폭하고 증폭하는 앰프가 있고 그걸 다시 스피커로 소리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받아서 증폭해 가지고 귀로 전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줌으로써 그 이제 달팽이관 안으로 큰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뭐 귀걸이형, 뭐 고막형, 뭐 초소형 고막형 이런 다양한 보청기들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클수록 보청기의 파워가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보청기는 증폭하는 능력이 쪼끔은 그래도 제한적이고 난청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지만 큰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력이 너무 나쁘면 보청기를 하셔도 그 알아듣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를 분별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리 구별이 안 되니 어차피 대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보청기만으로 이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청능 훈련이나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보청기를 쓸 수 있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청기로도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인공 달팽이관, 인공와우 이식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청신경을 직접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이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말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치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석으로 인공와우 기계랑 그 이식한 기계랑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으로 붙은 기계를 통해 가지고 소리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달팽이관을 직접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못 들으시던 분들이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매우 이제 좋은 재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난청, 보청기로 재활이 되지 않는 난청 환자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은 당연히 양쪽이 다 못 들으시는 경우, 아무리 보청기를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인공와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음성 난청으로 좀 돌아가 보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치료가 결국에는 약을 먹어서 청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소음성 난청에 이제 걸리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작업 환경에서는 기계 소음을 감소하게 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뭐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더 귀로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개방된 곳에서 소음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고요. 소음과
소음원 어 엄청나게 시끄러운 기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급적 좀 멀리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노출 시간을 제한을 함으로써 소음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귀마개나 맞춤형 보호 장구를 꼭 시끄러운 곳에선 착용을 해서 그 내 귀를 보호를 해야 어 이게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보호 장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귀마개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귀마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목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제 중요한 주파수들은 좀 통과를 시켜주고 소음의 이제 그 일부 이제 특정 주파수들을 통과시켜주는 비싼 귀마개들도 있고요. 이렇게 어 맞춤형 보호 장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사격을 한다거나 하실 때 레크리에이션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어폰 사용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볼륨 제한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탄다거나 전철을 탄다거나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이어폰을 듣는 것은 정말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꼭 '나는 들어야겠다.' 그럴 때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배경 소음이 좀 차단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볼륨을 좀 덜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골전도 이어폰도 안전하진 않아요. 뼈로 직접 이제 달팽이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도 볼륨을 높이 올리면 시끄러운 데서 골전도로 또 볼륨을 높이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소리가 다 이제 달팽이관 안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60%로 하고 60분 이상은 좀 듣지 않는 규칙을 꼭 실천을 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공연에서는 귀마개를 착용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럴 거면 클럽이나 공연을 가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머무르거나 아니면 스피커 앞이나 이제 특정 자리, 지역이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큰 지역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시끄러운 데 가시게 되면 중간중간 조용한 환경에서 한 번씩은 청각 휴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오토바이도 소음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음 차단용 헬멧이나 안에 이어폰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환경에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귀마개나 귀덮개를 이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해서 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유의 깊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심한 난청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이거는 고막이 찢어져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서 달팽이관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쉬면 다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 막 신나게 즐기고 난 뒤에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룻밤 자면 어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오랜 시간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어느새부턴가는 언젠가는 회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젊으면 괜찮다 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어폰 사용 때문에 젊은 층들의 소음성 난청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청력 검사해서 정상이면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상이더라도 계속 소음에 노출이 되면 조금씩
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예방에는 예방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 보청기가 사실은 증폭을 하는 거니까 그 소음 큰 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주니까 어느 정도 청력이 더 떨어질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이제 보청기를 낌으로 인해서 듣는 뇌가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를 했을 때 그 요즘에 난청이랑 치매랑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강의 같은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보청기를 하시면 뇌 기능이 오히려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면 소음성 난청은 천천히 생겨요.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한 10년, 15년, 20년 이상 소음에 노출이 되어야 생기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점점 적응을 하는 거죠, 내 귀에. 적응을 해서 어느새부턴가 '내가 난청에 있구나.'라고 느낄 때는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요. 유모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손상받은 거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났다. 시끄러운 콘서트장에 갔다가 귀에서 소리가 났다. 그것은 소음성 난청의 첫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의 볼륨은 제한 설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60% 정도로 볼륨을 낮추고, 그리고 평소 나의 생활 환경에 소음이 얼마 정도 있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이나 난청이 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면서 청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본인의 현재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환경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호 장비, 아까 보여드렸던 귀마개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해서 내 귀의 기능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소음성 난청에서 봤던 것들이고요. 이제 질문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꼭 여기 관련된 질문이 아닌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에 이명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청력 손상이 되면 이명도 평생 지속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로 증상이 완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음 노출을 피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음성 이명에 맞는 귀 이명 치료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청력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명은 사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에서 뇌로 소리를 주지 못하니까 뇌가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원래는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내더라도 우리 뇌의 필터가 있어요. 청각 필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걸러내 주는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잘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 치료나 요즘엔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의 정확한 청력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명 치료를 위해서도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이명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제 뭐 이명이 없어지는 경우는 좀 뭐 어렵고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어지러워서 신경과에서 검사한 이석증으로 정복수를 받았습니다. 2년 정도 되었어요. 재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사실 이석증은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리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석이 원래 우리 귀에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서 우리의 그 평형을 느끼게 해 주는 기관인데, 이석 기관이. 거기에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엉뚱한 신경에서 그 회전하는 신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회전 감각을 막 느끼게 하는 게 이석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이석, 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이석 정복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복술을 받고 이석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시면 됩니다. 예. 재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발 걱정에 때문에 불안하시면, 불안해하고 내가 막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또 어지러움 병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또 이석증이 생기더라도 정복술을 받으시면 금방 또 치료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30대 남성이고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 소소형 보청기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일할 때 주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이런 보청기가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보청기를 끼면서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권해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소음 환경에서 그 소음 환경, 뭐 작업 환경을 좀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한 청력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을 하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청기를 작업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는 정확한 청력 검사 결과나 이런 그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치 선생님하고 한번 좀 심도 깊게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럼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한번 한쪽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2-3일 전부터 완전 괜찮아져서 그냥저냥 지내다가 또다시 귀가 먹먹하고 노이즈 캔슬링한 것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한 번 더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럼 연주나 악기 연주를 하시는데 보통은 연습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강하게 강도 높은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끄러운 소리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까지는 노출이 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회복이 됩니다. 청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역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얘가 어느새부턴가 또 안 돌아오거나 아니면 청력이 이제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병원에 가셔 가지고 한 번 더 청력 검사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귀가 먹먹하는 게 꼭 뭐 난청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다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보다가 큰 배경 사운드 소리가 나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큰 소리는 아니어도 청력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도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귀마개를 줘서 이제 귀를 보호하게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사고도 나고 하니까 이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에 노출이 되면 그 큰 소리의 정도가 뭐 한 130, 140 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에 노출이 되면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폭발적인 소리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청력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런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 역시 어 음 조금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가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이어폰을 많이 써서 생긴 소음성 난청인지 돌발성 난청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발생 방식이나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돌발성 난청은 여러 가지 주파수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난청이거든요.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난청이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소음성 난청은 서서히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생겨서 심지어 본인이 난청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수 난청이 주로 생기는 것이 소음성 난청이고요. 돌발성 난청은 보통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가 돌발성 난청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보통은 한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 어 뭐 어떤 원인인지는 병원에 가셔 가지고 한번 청력 검사 받아 보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시면 쉽게 소음성인지 돌발성 난청인지 구별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 질문까지 다 확인을 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명확한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피하지 않아 가지고 난청이 생기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주위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고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